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무엇을 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쉴 새 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피로감이 차오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예의상 웃으며 들어주지만 대화의 중심이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쏠려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허함을 느끼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얄팍하고 불안한 실체를 심리학적으로 해부하여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굳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타인의 박수갈채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과가 익으면 스스로 그 무게를 견디며 나무 아래로 떨어지듯 진짜 실력과 행복은 굳이 소리내어 알리지 않아도 그 결이 밖으로 배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타인의 인정이라는 소음으로 채우려 합니다. 마치 깡통이 비어 있을수록 더 큰 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이 대화의 파라를 자기 이야기로 채우는 심리적 기저에는 자기 대상화, 자기애적 공급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기 위한 거울에 불과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비춰줄 거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안부나 생각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하인츠 코엇은 이를 자기애적 손상을 치유하려는 눈물겨운 시도로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나 좀 봐줘, 나 정말 대단하지?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즉, 그들의 자랑은 자만심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제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봐달라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동안 상대방의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지루해하는 기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시야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는 안테나를 스스로 꺾어버린 채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연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들에게 대화란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주식시장과 같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리액션을 통해 자신의 주가를 확인하려 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의 유통기한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지만 자아 성장이 멈춘 이들은 10년 전의 무용담을 어제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는 현재의 자신이 내세울 것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 방어기제 중 하나인 보상이 작용하는 것인데 현재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을 끌어와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이 가진 사소한 장점을 극대화하여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포장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인맥을 자랑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명품을 자랑하며 인품이 부족한 사람은 학벌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점을 가장 화려하게 치장하는 역설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을 보며 불쾌함을 느낄까요? 단순히 질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은 평등한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랑을 늘어놓는 행위는 심리적인 권력 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나는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침범당하는 기분을 느끼고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건강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혹은 참 피곤하게 사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철학적 통찰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자랑은 자신의 열등감을 광고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에게 과시하려 드는 본능을 냉소적으로 비판하며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체 또한 타인의 박수에 목매는 자는 결코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죠. 자기 자랑에 매몰된 사람들은 결국 타인의 인정이라는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대단하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대중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의 초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은연중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돋보이게 하는 화법을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참 운이 좋네. 나는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건데라거나
이런 건 너한테 좀 어렵지? 같은 말들 속에 독을 숨겨둡니다. 이런 말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사다리일 뿐입니다. 그 사다리는 매우 불안정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만 옆으로 비켜놔도 그들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현명한 태도는 영혼 없는 리액션과 단호한 경계 설정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뜨거운 반응입니다. 감탄하거나 혹은 반대로 질투하며 화를 내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에너지가 됩니다. 가장 힘 빠지게 만드는 법은 건조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겠네요. 정도의 짧은 대답으로 일관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그들의 자존감 공사장에 무료 노동력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랑이 여러분의 열등감을 건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신호입니다. 내 안에 어떤 지점이 저 사람의 저렴한 자랑에 흔들리는지 들여다보세요. 사실 상대가 아무리 금치를 해도 내가 내 존재 자체로 당당하다면 그 소음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명품은 로고가 크게 박혀있지 않아도 그 질감과 디자인으로 가치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굳이 확성기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결론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제는 짜증 대신 측은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속에 구멍을 메우느라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얼마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남의 입을 빌려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들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높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화살이 되어 여러분에게 꽂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떠돌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엽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할 때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랑을 일삼는 이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평온한 경지를 여러분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자랑질이 시작된다면 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당신은 참 애쓰고 있군요. 하지만 내 마음의 평화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타인의 박수 소리에 의해 완성되는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자랑 속에 담긴 공허함을 읽어내는 눈을 가지게 된 오늘, 여러분은 어제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단단한 자아를 갖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여러분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